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스트라이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키크사 카페에서도 회원분이 올려주셨고, 해외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드가 부식되는 문제입니다. 실은 이제 부식의 문제라기보다도 스트라이드 수술 받은 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또 엑스레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이제 시작점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게 금속 부식, 또 하나는 스트라이드 내부에 있는 성분, 이걸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식 관련된 문제는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어떤 자석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얼마 전에 이제 올려드렸듯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회사에서 지금 이런 내부 부속에 대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해외나 이런 데서는 부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많지만, 회사가 새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은 내부 부속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이런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쨌든 이 이슈로 인해서 속을 다시 테스트하게 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식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니까 오늘은 이 부식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슬라이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어 내용을 자막을 읽어 보셔도 좋고요. 그냥 제가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트라이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팩트, 어떤 게 팩트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드로 이제 수술하신 분들 중에, 스트라이드로 수술하신 분 중에 특히 종아리 쪽, 종아리를 스트라이드로 수술하신 분 중에 일정 부분에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MHRA와 HPRA, MHRA는 영국의 식약처고 HPRA는 아일랜드의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식약처에서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 포함한, 어쨌든 프리사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본사인 이제 누베이시브에서는 자발적으로 스트라이드 네일, 프리사이스는 아니고요, 스트라이드 네일에 대해서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곳에다가 이제 공급을 중단을 한 상태가 이제 되었죠. 그리고 지금 본사에서 추가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테스트, 시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특히 종아리 수술에서 스트라이드를 쓴 사람들이 엑스레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죠. 그게 결국은 이제 코로전, 부식입니다. 이게 이제 부식인데, 금속이 부식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해외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일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이제 놀라는 분들도 계신데, 금속의 부식, 이 정형외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일단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금속 부식은 정형외과에서 우리가 수술할 때 금속을 쓰죠. 골절을 고정하기 위해서 쓰고,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속에 금속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런 금속 임플란트, 정형외과에서 금속 임플란트가 발전해온 역사가 부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식은 이 정형외과 금속 임플란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190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스틸, 금속, 어쨌든 스틸을 처음으로 쓴 게 바나디움 스틸이라고 해서 190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몸속에 썼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전 이슈, 그래서 부식이 잘 돼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크롬과 니켈을 섞은
이런 스틸이 사용됐는데 이게 요 바나디움 스틸보다는 좀 더 이 부식에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부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1950년대 근처에 와서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인체에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이게 요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몰리브데늄이라고 하는 성분을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했더니 클로라이드 컨테이닝 워터,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환경, 그게 이제 바로 인체거든요. 인체에 대해서 부식에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지금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티타늄 알로이, 그래서 티타늄으로 된 금속들을 인체에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부식에 강한 금속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재 인체에 쓰고 있는 그런 금속들 중에 일부인데, 자 보시면 티타늄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 크롬 있고, 요것도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합금입니다. 티타늄 합금. 이것도 마찬가지 티타늄 합금인데 프리사이스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프리사이스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조금 다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기본적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아까 316L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티타늄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의 장단점을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요거는 프리사이스에 쓰고 있고 요거는 스트라이드에 쓰고 있는데, 장단점을 그냥 여기 보시면 참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티타늄은 부식에 강하고 조금 금속이 연합니다. 아주 강하지를 않아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주 단단하고 대신에 부식에 약합니다. 만약에 티타늄하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서로 부딪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티타늄이 갈립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약하기 때문에 얘가 가루가 더 많이 생겨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식의 문제는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부식의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위는 인공관절 부위입니다. 인공관절.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일단 몸에다가 인공관절 넣고 나면 평생 써야 되죠. 골절이나 이런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넣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면 빼죠. 빼는데 인공관절은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평생 이 안에서 부식도 되고 가루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분야예요. 인공관절이 인공고관절 부위인데, 이게 이제 그 허벅지뼈에 들어가는 부위의 이제 목 부분이고, 이렇게 헤드를 끼웁니다. 헤드를 끼우고 여기에 이쪽으로 해서 골반 부위가 돼서 여기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모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끼우는 거니까. 그러면 얘들한테서 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인공관절 한 채로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기에 조그만한 모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션들이, 금속에는 원래 이제 옥사이드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일종의 보호막이 있는데 얘가 자꾸 이제 모션이 생겨서 갈리다 보면 보호막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 부식이 진행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사진은 보면, 여러분들 인공관절 하고 나시면 1년마다 다 그 병원에 평생 동안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때 뭘 보냐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뼈가 녹은 부위거든요. 뼈가 녹은 이거를 이제 오스테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골용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골용해가 생겨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데는 꽤 많이 생겨 있고, 이런 골용해가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골용해가 너무 심하게 온다 그러면 얘들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재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용해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인공관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관절, 인공으로 된 관절에서 모션이 있으니까 이 관절에서 가루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시멘트는 없지만 이거 고정할 때 또 시멘트도 쓰거든요. 그 시멘트 가루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금속의 부식, 아까 이 부위에 부식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금속 부식에서 또 가루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골용해 현상이 생깁니다.
이 인공관절 분야에서는 이런 부식이나 이런 골용해 현상은 여러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한 경우인데 재수술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 금속이 갈려 나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갈려 나간 금속 가루들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까만 부위. 이런 것들이 다 금속 가루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메탈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이게 허벅지뼈에다가 이런 걸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종아리뼈에다가는 이렇게 끼우고 중간에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모션이 있는 부위겠죠. 모션이 있는 부위는 움직임이 있는 부위는 가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루에 의해서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골용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을 한 경우인데 이거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인공관절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금속 가루들이 이렇게 주변 조직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재수술한 엑스레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골용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공관절에서 이제 골용해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인공관절에만 이런 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골절 수술에 우리가 쓰는 금속판하고 나사인데, 자, 금속판을 나사로 고정을 할 때 어떻게 나사를 고정하냐면, 이 나사를 돌리면 얘가 이 금속 스레드가 뼈를 물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압박을 해요. 여기. 그래서 헤드가 이 금속판을 압박을 하면서 그 압박하는 힘으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모션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부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티타늄보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부식에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금속판으로 생긴 부식이 보고가 된 걸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물론 티타늄에서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부식은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 네일은 이런 형태의 금속 고정물이죠. 뼈 속에다가 금속 강에다가 넣는 금속 강내 고정물입니다. 대표적인 금속 강내 고정물은 우리 골절할 때 이렇게 만약에 뼈가 이렇게 부러졌다 치면 이렇게 금속 기둥을 박아서 쓰는 금속 강내 고정물이죠. 근데 일반적인 금속강 그 인트라메둘라 네일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으로.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부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지 연장술에 쓰는 이런 금속 막대기는 다른 게 뭐죠? 길이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런 통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위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암컷 부위, 요거를 수컷 부위, 메일 포션, 피메일 포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션이 있겠죠. 다 마찬가지. 이거 핏본인데 여기 핏본에도 있고, 이건 ISKD 있고, 프리사이즈도 있고, 이거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금속 부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ISKD 이 색깔은 티타늄 색깔이에요. 프리사이즈 이것도 티타늄 색깔입니다. 핏본은 이 색깔은 스테인리스 스틸 색깔이에요. 그래서 핏본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식에 좀 더 기본적으로 약하겠죠. 자, 이건 프리사이즈 1, 2, 3를 나타낸 건데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친구 독일의 피터 탈러가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피터 탈러가 이런 핏본 가지고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00케이스 이상 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핏본을 썼을 때 fast growing, painful growing bone tumor가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봤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페로스텔 리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이제 코로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빼가지고 본 핏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심한 부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지고 이렇게 모션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이런 부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식 때문에 뼈가 녹는 아니면 주변에 저렇게 뼈가 형성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제가 썼던 2017년도에 퍼블리시했던 논문이고, 기존에 우리가 연장을 할 때는 외고정을 썼었거든요. 외고정을 썼을 때는 이런 외고정 기계로 인한 합병증이 외고정 핀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핀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고정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외고정이 아닌 이런 내고정, 랭스닝 네일로 하게 되면 이 기계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외고정으로 수술하고 어떤 합병증을 이야기하는 분류는 지금 내고정을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분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분류입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Intramedullary Lengthening Nail, 이렇게 연장하는 금속 강내 금속정으로 했을 때 이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위한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타입 1, 2, 3로 분류를 했는데 타입 1은 늘릴 때 늘리는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 너무 빨리 늘어난다든지 안 늘어난다든지,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ISKD죠. ISKD가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 기계적인 안정성에 대한 거, 네일이 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셔널 회전 불안정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던 게 프리사이스 1, 프리사이스 2, 2.0 이런 것들이 이런 주로 문제가 생겼었어요. 타입 3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이겁니다. 코로전, 부식, 그리고 어떤 티슈, 주변 티슈의 이상 반응들, 이런 것들이 타입 3가 됐는데, 이게 지금 스트라이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현재 스트라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논문 하나만 읽어보신다면 요거 읽으시면 돼요. 이 논문. 2001년도에 JBJS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스트라이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논문은 이제 골절에 이런 기계를 썼어요. 골수광내 금속정을 썼는데 316L 스테인리스 스틸, 가장 흔히 쓰는 거라고 그랬죠.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금속정을 이용을 했는데, 자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원래 골절에 쓰는 금속정은 이렇게 다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회사 제품은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기 결합되어 있고 여기 결합되어 있고, 그럼 당연히 이 결합 부위가 모션이 있겠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써서 수술한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 요 주변에 이런 뼈가 녹는 현상. 이게 이제 골용의 오스테올라이시스라고 하는 거고, 그 옆으로 해서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는 거. 예. 이게 페리오스테알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스트라이드를 별로 쓰지를 않았고, 제가 쓴 환자분한테는 아직 이런 현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엑스레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건 프리사이스긴 한데요. 이 부위가 이제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 또 다른 사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오스테올라이시스, 골용이가 살짝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것도 다른 사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뼈가 형성이 많이 되면 이렇게 코티컬 티크닝 해서 뼈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서 봤더니 요 부위에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결합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으로 인한 금속 가루들이 이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스트레스, 체중을 이제 부하하고 움직이고 다리를 돌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주 작은 미세한 모션들, 마이크로 모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여기에 코팅되어 있는 아까 옥사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부식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부식이 생기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식이 괜찮냐?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저런 엑스레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게 괜찮냐? 아니면 부식이 괜찮냐? 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 일단 이런 부식이 그 주변, 바로 주변에 있는 조직들, 아까 금속 가루들이 주변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제 일으키는 현상들을 보면 주로
foreign body reaction이에요. foreign body. 그건 뭐냐면 이물질,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거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일부는 괴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뼈도 저렇게 일부가 녹는 거고, 뼈가 일부가 녹으니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몸의 대응이죠. 뼈를 더 두껍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련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에 대한 반응들이 주변에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드물게는 어떤 종양 같은 것들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암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고, 그러면 이제 주변 반응 말고 이런 금속 가루들이 혈액이나 아니면 그 림프관 같은 것들을 타고 몸의 다른 장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 전체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메탈 이온들이 당연히 혈액이나 아니면 림프관을 타고 다른 기관, 뭐 간이라든지 뭐 비장이라든지 콩팥 이런 데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그런데 다른 기관에도 침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속 가루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어떤 대사장애라든지 면역에 대한 어떤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이런 메탈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이런 금속 가루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암을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성이고, 아직까지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코로전이 문제가 되냐?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코로전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를 하셨으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주변 조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주변에 뼈를 녹인다는 것도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 조직에 침착이 되고 다른 장기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식은 분명히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식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공학적인 재료학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금속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부식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수술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수술 후에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골절도 마찬가지고, 사지 연장술에 쓰는 이런 모든 이제 제가 하는 수술 종류들,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쓰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으면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쓰는 인공관절에서 생각하는 이런 코로전 이슈, 부식의 이슈하고는 이제 좀 차원은 다릅니다. 훨씬 더 이런 이슈가 덜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실은 이제 코로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정형외과 분야는 인공관절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는 사실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럼 스트라이드, 특히 종아리 스트라이드에서 이 부식 문제가 대두가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부식에 티타늄보다는 좀 더 취약하다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체중 부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 메탈 정션, 요 부위,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좀 더 체중이 부하가 되겠죠.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모션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가루가 형성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특히 종아리에 문제가 되냐? 종아리는 허벅지보다 느리게 뼈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금속 가루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골용해들이 대부분은 스트라이드 종아리에서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사이스는 이런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텐데요. 첫 번째는 티타늄은 코로전, 부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한데 아까 얘가 좀 더 약하다고 그랬죠. 금속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티타늄한테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면 얘들은 금속 가루는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질 자체가 코로전엔 강하지만 메탈, 금속 가루 형성하는 데서는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얘는 체중 부하가 제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중 부하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프리사이스에서 이런 부식 현상이나 아니면 골용해 이런 현상을 거의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결론적으로 프리사이스는 훨씬 더 이런 현상이 잘 안 보이긴 하나 이론적으로 100% 이것도 자유롭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냐? 모릅니다.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스트라이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서 나올 것인가? 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금속에다가 특수한 이제 어떤 표면 처리를 해서 금속 부식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용을 시켜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00%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제품의 특징이고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을 하면 당연히 이런 이슈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새로 나올 스트라이드가 어떤 생체 재료, 어떤 역학 그런 공학상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일단 우리는 스트라이드 저한테 수술 받는 분한테 이미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라이드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스트라이드가 일어설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음으로 해서 못 일어서면서 생기는 뼈가 약해지는 현상,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 이런 거를 막아주는 정도의 기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리사이스의 장점, 뼈가 안 일어설 때 뼈가 약해지는 거, 근육이 약해지는 거, 이런 거를 막아주고 좀 더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최대한 올리고, 아까 그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위에 부식, 금속 가루가 형성되는 찬스는 최대한 낮추는, 이 사이에 어느 일정 부위의 활동의 정도, 어떻게 우리가 수술하고 이 활동의 정도를 컨트롤하는 활동 레벨을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한테 수술 받은 분들한테 이런 동작은 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의 활동만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트라이드 수술 받을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골용해 현상이 좀 심하게 생기고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굳기 전에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굳기 전에 이 스트라이드를 빼고 우리가 골절할 때 쓰는 그런 통으로 된 금속 내고정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이 스트라이드 수술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이드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뼈의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부 부속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괜찮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내부 부속으로 인한 게 아니고 이런 금속 가루에 의한 또 부식에 의한 뼈가 녹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아마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무조건 100%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스트라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체중 부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금속 가루에 의한 부식, 또 이로 인한 뼈의 골 용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사이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반면에 이거는 체중 부하가 안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제품이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